오늘의 인사이트,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인데 그 기대에 걸맞게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각본, 스토리, 연출, 그리고 위트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영화이지 않나 싶고요. 이전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수작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찬욱 감독의 작품을 전부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작품들 속에서 박찬욱 감독은 관객의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바운더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 부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일깨워주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그런 영화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올드보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드보이, 또 아가씨에서도 또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올드보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의 영화에서는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그 선을 넘어버려 이야기를 해내는 그만의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접근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 영화의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많은 상징들, 키워드들 중에서 딱 3가지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면증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혜주는 굉장히 번듯하고 열정이 넘치는 형사입니다. 그에겐 주말 부부이긴 하지만 미인인 아내가 있고 자신의 형사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명의식 있는 형사로 이 캐릭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혜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인데요. 형사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강박으로 인한 불면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후에 이 탕웨이 씨가 맡은 설애라는 인물로 인해 그의 불면증의 원인이 안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런 혜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오는데요. 등산과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 한 나이든 남성이 추락사한 사건인데, 이 남자의 유가족 신분이자 의심을 받는 용의자로 이 설애가 의심이 되어 그녀를 취조하고 잠복하며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혜주는 설애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취조와 데이트 사이, 감시와 집착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그는 설애를 잠복하며 감시하던 날 밤, 최근 들어 처음으로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요. 원래 잠복은 잠을 참아가며 용의자를 감시하는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지켜보며 해결되지 않던 잠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설애를 통한 혜준의 내면의 어떤 불안이 해소되고 편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혜준에게는 미모의 아내가 있는데요. 안정적인 가정에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준은 그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드러나는 혜준의 대사가 있는데, 혜준의 후배 형사인 수환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편안한 설애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혜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내도 내가 죽으면 똑같이 말할 것 같은데? 내 아내도 그럴 것 같은데? 이래서 형사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꽤 진심이 담겨있는 대사를 하는 것으로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데요. 아내에게 안정을 얻고 있는 남편의 대사로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극중 여러 부분에서 위험과 사건과 같은 그런 스펙타클한 형사의 일을 좋아하고 자부심 느끼는 혜준과, 그와는 반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아내 정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한이 안정을 위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남편은 갑갑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혜주는 그런 자신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아내에게서 채움받지 못하던 부분을 아이러니하게도 형사와 용의자의 관계에 있는 여자, 사건의 냄새가 풀풀 나는 혜준과 같은 부류의 이성, 이 설애에게서 채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갑입니다. 이 영화에서 혜준과 설애가 수갑을 한쪽씩 나눠 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형사로서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두고 있는 수갑이지만 그 두 사람이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기에 이 수갑은 마치 운명의 끈처럼 보여집니다. 인연은 각자의 손가락에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속설처럼 이 둘에게는 이 수갑이 그 미묘한 인연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둘의 사이가 보통의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인연의 모습이 아닌 용의자와 형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슴 아픈 이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둘은 서로를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지만 결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형사와 용의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연애의 어떤 이면을 감독이 보여주는데요. 형사가 용의자를 취조하고 탐색하는 것과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 서로를 탐구하고 궁금해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사가 용의자와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듯 사랑은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일인 것이죠. 사랑과 사건을 접목시켜서 감독만의 표현으로 표현해내는 이 방식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정말 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중후반부와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영화를 보시기 전이거나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은 꼭 영화를 시청하고 뒷부분을 마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붕괴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혜주는 설애와 점점 깊은 사랑에 빠지고 혜주는 설애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어버립니다. 그녀가 억울한 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는 사랑의 눈이 멀어 후배 형사의 눈에도 보이는 이 의심되는 정황들의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자살 사건으로 종결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혜준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설애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설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직업 윤리에 대한 수치심을 깊이 느끼게 되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설애를 사랑할 수 없고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내가 품위가 있다고 했죠. 내 품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나는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라며 설애를 사랑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였던 형사 일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고 하는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설애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이기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 설애는 사전을 통해 이 붕괴의 뜻을 찾아보고 그 단어를 곱씹게 되는데요. 이 설애라는 인물이 외국인이기에 이런 식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단어의 뜻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영화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단어의 느낌과 외국인인 설애에게 다가오는 그 단어의 느낌과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의미가 더욱 증폭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붕괴라는 단어가 그 효과를 받아 영화의 주제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혜진은 설애를 만난 부산을 떠나 근무지를 아내가 있는 이 이포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설애 역시 그 사이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 이포로 넘어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의 남편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남편의 살해 범인이 설애임을 아는 혜주는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황이 그녀를 의심하게 하는데도 눈을 감았던 그 이전 사건과는 반대로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그녀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거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 형사가 그의 의심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말이죠. 혜주는 이번에도 자신이 사건을 덮어줄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이곳으로 와서 살인을 저질렀을 거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동시에 자신을 보러 와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리고 여전히 이성과 감정의 미묘한 경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상처를 받기 싫은 반발의 작용인 것인지 아니면 그녀에 대한 여전한 집착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의 알리바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리고 그의 의심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진범은 따로 있었지만 사실 그마저도 설애가 놓은 덫에 그 사람이 걸려 살해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혜준이 의심했던 그 동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애와 혜준의 과거 관계를 드러내는 그 녹음 파일을 그녀의 남편이 발견해서 혜준의 명예와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혜준을 지키고자 설애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그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자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그 혜준의 마지막 고백이 들어가 있는 대사였는데요. 설애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잃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감추어주는 그 혜준의 마지막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그 음성 메시지를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혜준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된 혜준을 뒤로하고 설애는 바닷가에 나가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밀려오는 바닷물에 잠겨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구덩이를 파올리면서 모래가 그 앞에 마치 모래성처럼 쌓아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부딪혀오는 바닷물에 의해서 모래가 천천히 부서져 붕괴되어 가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혜준이 설애를 위해 자신이 붕괴되어지면서까지 준 사랑처럼 설애 역시 혜준을 위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것을 그 장면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혜준과 설애는 서로로 인해 붕괴되어 버리는 파멸의 사랑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를 위해 기꺼이 붕괴됨으로써 설애의 살해 용의로부터 혜준의 파멸로부터 서로를 구하는 구원자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품격 있는 고차원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이 붕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이 영화가 보여주는 붕괴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대에게서 드는 모든 의심들의 눈을 감게 되고 바보가 되어 자신을 붕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지만 또 반대로 파도에 무너져 휩쓸려간 모래성의 모래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옮겨져 또 다른 곳에 모래를 쌓듯 단순히 망가짐과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것이 쌓여져 구원이 되는 그 붕괴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영화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영화에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단어는 대사에서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설애의 두 번째 결혼을 두고 혜준이 왜 그렇게 나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라고 물어보자 설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느라고. 당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지워버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라는 답변으로 풀이될 수 있죠. 그리고 대사로서 언급되진 않지만 이 마지막 설애의 자살 장면도 헤어질 결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죽음으로써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 결심을 가지고 하는 헤어질 결심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그녀가 그의 붕괴의 사랑으로 인해 그를 잊을 수 없었듯 그녀의 붕괴로서 그가 그녀를 영영 잊지 못하게 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서 그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영화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면서도 아주 잘 지어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욱의 영화의 특징에 대해 서론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나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해집고 붕괴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 자체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함축해서 이야기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워낙 크고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논할 것이 많고 완성도가 높은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별점 만점짜리 리스트 중에서도 마스터피스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보려고요. 이상 헤어질 결심에 대한 해석과 리뷰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비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제이였습니다.